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월드시리즈 프리뷰 토론토 편에 이어서 다저스 편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영상으로 2만 명이 넘었을까요? 일단 월드시리즈 저는 2만 명이 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토론토 프리뷰 영상으로 넘지 못했다면 이번 다저스 영상으로 넘길 바랍니다. 다저스가 이번 포스트 시즌 절대 강자로 불림을 하고 있죠. 1998년부터 2000년 양키스가 3연패한 이후에 나오고 있지 않은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색다른 얘기를 하기도 쉽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찾았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사실 대중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처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한 명은 해야 돼. 하겠고. 한 명은 기본적으로 한번 해줘야 돼. 그러면 승리 요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인 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 승리 요소로 판타스틱 4를 뽑았습니다. 역시나 선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넬, 야마모토, 글래스나우, 오타니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이닝이 64 3분의 1이닝, 전체 1위고 평균 자책점 1.40, 많은 이닝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WHP도 0.75, 피안타율이 1할 3푼 1리에 그쳐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 선발진이 6이닝 이상 경기를 8번을 만들어냈거든요. 다저스 선발진이 8번 이상 6이닝 경기를 만들어낸 게 1981년 13번, 1988년 8번 기록을 했는데 그 시리즈 전부 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기운을 받아서 월드시리즈 2연패까지 갈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다저스 선발진이 이렇게 기본적인 지표뿐 아니라 세부 스탯을 찾아봐도 굉장히 뛰어난 게 헛스윙률이 39.4%, 포스트 시즌 진출한 팀들 가운데 1위고요. 그리고 포심 싱커의 평균 구속도 96.7마일, 굉장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심의 피안타율 1할 7푼 7리, 싱커의 피안타율이 6푼 7리, 슬라이더 3푼 8리, 커브 8푼 9리, 체인지업 9푼 1리. 아, 야구 더럽게 하네. 스플리터도 1할 6푼. 뭐 거의 대부분의 구종에서 1할 때 이하의 피안타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저스 투수진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들어온 공, 하트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그 공의 피안타율도 2할 2푼 9리밖에 안 되거든요. 토론토 타전이 가운데 몰리는 실투를 이번 포스트 시즌에 여지없이 공략을 잘 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공에 대해서도 피안타율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은 토론토 타선 상대로 다저스 투수진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선발진이 이번 월드시리즈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아주 쉽게 월드시리즈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지난 챔피언십 시리즈를 4전 전승으로 끝내고 많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발진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타스틱 4가 제 컨디션으로 월드시리즈를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리 요소로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하투전에 꽂히는 공들이 포심만 있는 게 아니고 플리터, 커버, 슬라이더 이런 공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선발진들이 기록했던 성적이 다른 팀들이 아니고 필리스와 미러키, 신시내티, 토론토 타선과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타선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첫 번째 승리 요소 키워드는 임기응변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변수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대죠. 그 변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저스가 토론토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부분은 경험입니다. 토론토는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다저스는 토론토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월드시리즈 경기를 했고 우승을 했으며 심지어 작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멤버들이 그대로고 그 우승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그 멤버들도 건재합니다. 분명히 월드시리즈를 치르다 보면은 예측 불허한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멤버들이 토론토보다는 좀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변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 이형 위원이 얘기했던 선발진을 보더라도 다저스의 선발진들은 토론토가 상대했던 시애틀이나 양키스 선발진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의 선발진들은 플랜 A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플랜 B와 플랜 C로 빠르게 선회할 수 있는 임기응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저스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감독의 능력을 봐도 이제는 로스 감독의 지도력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키워드로 임기응변을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번째 승리 요소는 로드 워리어입니다. 다저스가 이번 포스트 시즌 원정에서 사전 전승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저스가 이번에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갖지 못하고 월드 시리즈를 임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정에서 최소 1승은 해야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강점이 필요한데 이번 포스트 시즌 원정에서 임한 곳들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파크, 원정팀들에게 정말 악명 높은 곳이죠. 게다가 이번에 챔피언십에서 경험했던 곳은 미러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돔구장이거든요. 토론토의 로저센터도 돔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원정 팬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환경이 월드 시리즈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로저센터와 좀 비슷한 환경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점도 다저스에게는 충분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원정에서 2경기 14이닝 무실점, 야마모토도 미러키 원정에서 완투승을 만들어냈었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원정에서 열리는 1,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다저스가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로저센터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고, 프레디 프리먼 같은 경우도 캐나다 출신의 부모님을 둔 선수로서 로저센터에서 통산 OPS가 1.1이 넘는 선수거든요. 그러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원정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중요할 텐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로저센터에서 좋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탈 난리를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로저센터에 가더라도 다저스의 핵심 자원들은 아마 위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두 번째 승리 요소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웃존입니다. 투수진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진 비중을 보면 시애틀은 51.9%로 전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파운딩하는 투수들이 많이 있었죠. 원래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가장 낮은 48.8%였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52.3%로 높아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볼넷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실제로 게레로를 상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저스는 정규 시즌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진 비중이 50.7%로 리그 평균 수준이었었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50.3%로 살짝 낮았습니다. 정직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투수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정규 시즌보다 투수들의 아웃존 스윙률이 높아졌더라고요. 정규 시즌에서는 28.3%였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32.7%였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 타자들이 유인구에 잘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론토의 아웃존 컨택트 능력입니다. 토론토는 워낙에 컨택트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뿐만 아니라 아웃존에 가는 공도 잘 맞췄어요. ALCS 7차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달튼 바셔도 그 말도 안 되는 공을 맞춰가지고 적스타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토론토는 공을 맞히는 재주는 가장 뛰어난 팀입니다. 그런데 아웃존에 방망이를 냈을 때 컨택트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그 타구들의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다저스 투수들은 브레이킹볼이나 오프스피드 피치 아웃존에 들어가는 공들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토론토 타자들이 맞췄다면 저는 이게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의 강점이 분명히 컨택트와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능력이겠지만, 다저스 투수들의 아웃존 피칭에 걸리게 되면은 강점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기 때문에 두 번째 승리 요소로 아웃존을 뽑아봤습니다. 그럼 불안 요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뻔합니다, 저는. 저도 좀 뻔한데. 네.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역시 불펜입니다. 네, 저도 첫 번째 불안 요소는 불펜입니다. 네, 아무래도 강력한 선발진에 비해서 불펜진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4.88. 트라이넨 같은 경우는 7경기 나섰는데 7.3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고, MECN도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 기록을 했어요. 이 두 명의 우한 투수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시아나 드라이어 이 두 명의 좌투수들 역시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는 좌투수들은 아니고, 사사키 로키가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월드시리즈에서 강력한 구위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아직 제구가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선발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연투를 했을 때 불안감은 여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드시리즈에 가게 되면 더 연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로버츠 감독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테너스카
스캇이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월드 시리즈 로스터에 합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테너 스캇이 복귀를 한다. 그건 오히려 불안 요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토론토의 타선이 7회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7회 이후에 2할 7푼 4리 홈런 4개, OPS도 0.80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6이닝을 막더라도 그 후반에 불펜 주인이 2, 3이닝을 잘 던져주는 게 중요한데 과연 불펜 주인이 이 이닝들을 깔끔하게 막아줄 수 있느냐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 요소를 뽑아봤어요. 뭐 전체적으로 김희영 위원의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저스의 불펜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지지 않았던 건 선발진들이 그 정도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준 덕분에 불펜에 나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단순히 포스트 시즌 ERA 4.88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현재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의 9인당 타삼진 수가 7.48개, 여기에 볼넷 수는 6.18개입니다. 토론토 불펜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토론토 불펜은 9인당 타삼진 수에서 10.25개예요. 볼넷 수도 4.73개로 물론 많은 축에 속하지만 다저스 불펜만큼 볼넷을 남발했던 팀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의 선발진들의 헛스윙률이 39.4%로 가장 높았는데 다저스 불펜들의 헛스윙률은 25.7%로 리그 평균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것도 뭐 토론토 불펜은 30%가 기록되다 보니까 토론토 불펜과 비교했을 때 위력이 현저히 떨어졌었고요. 사사키가 구세주로 등장한 거는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죠. 다행스러운 요소인데 사사키도 내용이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타삼진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자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사사키와 함께 불펜의 원투펀치가 결성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트라이넨, 베시아, 여기에 선발에서 불펜을 돌렸던 MCN도 그 적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발진이 굉장히 좋은 팀이 다저스인데 그 선발들이 내려갔을 때 좀 더 토론토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다는 부분에서도 불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펜의 불안 요소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외야 수비입니다. 토론토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115개의 안타를 때리면서 포스트 시즌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 있고 그중에 2루타가 26개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많은데 다저스가 17개니까 다저스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2루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외야에서 좋은 수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장타를 막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저스의 정규 시즌 외야 OAA가 마이너스 6, 메이저리그 19위에 그쳤습니다. 중견수로 나오는 파이스 같은 경우는 중견수로서 수비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양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뭐 키케 에르난데스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이 두 명의 에르난데스가 썩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OAA에서 정규 시즌에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필라델피아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충격적인 조깅 수비를 보여주다가 3루타를 허용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피팅을 잘하는 토론토 상대로 외야에서 그런 허점을 보여주게 된다면 토론토의 타선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저스는 외야 수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뽑았는데 본전입니다. 이게 현재 분위기가 다저스가 어차피 우승이다 이런 의견이 너무 팽배해요. 네슬레틱도 다저스의 우승을 뽑은 필진이 80%고 토론토는 20%였습니다. ESPN도 토론토가 40.4%고 다저스가 59.6%였고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더라도 다저스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도 어느 팀이 우승할까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거의 어긋났지만 이번 월드 시리즈는 어긋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저스가 어차피 우승을 해도 본전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고 토론토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분위기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충됐을 때 다저스가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저스가 너무 비교적 무난하게 올라왔어요. 아, 그치. 앞서 저희가 불펜 얘기를 공통적으로 드렸지만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봐야 되고 시리즈를 끌려갔을 때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나왔으면은 좀 더 안심이 됐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물론
다저스가 다른 세 팀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토론토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다저스가 1차전을 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 다저스가 그렇게 시리즈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차전에 평정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반대로 토론토는 챔피언 시리즈 1, 2차전을 패배한 것을 딛고 올라왔고 3패 몰린 환경도 극복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대비가 잘 된 팀은 토론토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월드시리즈가 시종일관 어차피 우승은 다저스다 이런 게 살짝 불안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키플레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굽니까? 제 키플레이어는 키케 헤르난데스입니다. 다르네요. 좀 꼬은 거 아닙니까 사실? 꼬은 건 아니고 네. 다저스 타선을 오타니, 베츠, 프리먼, 테오스카 헤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토론토 타선과 다저스 타선을 비교했을 때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의 힘은 확실히 다저스가 좋지만 하위 타선으로 내려갔을 때의 힘은 확실히 토론토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보면은 토론토 투수진이 시애틀 상위 타선을 막는데 최대한 힘을 쓰고 하위 타선은 쉽게 가면서 상위 타선을 상대하는 힘을 비축을 해놓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걸 리바스하고 로블레스 매기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저스는 하위 타선에서 좀 더 토론토 투수진을 괴롭히려면 포스트 시즌에 강한 키케 헤르난데스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토론토 투수진의 힘을 빼면서 상위 타선에게 좋은 기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키케 헤르난데스가 하위 타선에서 4마리 넘는 타율에 타점도 4개나 올리면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서 좀 더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로 키케 헤르난데스가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키케가 출루하게 되면 당연히 오타니, 베츠, 프리먼 이런 선수들이 더 기회를 받겠죠. 가을 키케는 이제는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제 키플레이어는 베츠입니다. 슈나이더 감독 특성상 오타니 상대 안 할 겁니다. 아, 그치. 네, 거의 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고배 상황이 자주 나온다는 건데 베츠가 디비전 시리즈 이후부터는 썩 좋진 않았죠. 8게임에서 32타수 6안타, 타율이 1할 8푼 8리였고 홈런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타석에서의 임팩트가 정규 시즌 막판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결 구도가 오타니 대 불개주 가고 있잖아요. 근데 토론토는 스프링어가 있어요. 저는 프링어에 버금가는 선수는 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다저스는 키케라든지 에드먼이라든지 테오스카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결국 팀에 좀 더 기둥이 되는 선수들이 이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배치가 토론토를 상대했을 때의 성적이라든지 로저스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즈먼을 상대로도 49타수 15안타 홈런 3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저와 비버, 호프번에게도 홈런을 친 적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토론토의 투수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엑스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 키케 헤르난데스 뽑았는데 엑스맨은 테오스카 헤르난데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엑스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오스카십니다. 제가 밀고 있는 거죠. 저는 테오스카 수비 굉장히 불안해요. 네, 저도 사실 공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 팀 내 최다 타점 올리고 있는 선수고 앞서 외야 수비가 불안 요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중에 핵심은 테오스카다. 타선에서도 테오스카는 분명히 기회를 많이 받을 건데 테오스카가 토론토와 워낙에 밀접한 인연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많이 붕 뜰 것 같아요. 많이 붕 뜬 그 마음이 붕붕거릴 것 같아요, 스윙이. 그리고 스캇, 아까 이혜영 위원이 로스터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누구 상대할 건데? 토론토의 핵심들은 우타자들이에요. 그치. 스프링어, 게르르 주니어, 비시에 다 우타자들인데 바쇼랑 바자 상대하려고 스캇 올릴 거예요? 근데 다저스가 자원 요원이 없는 게 아닌데 반다하고 베시아가 스캇보다 현재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데 써야 되니까 내보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둘 다 묶어가지고 테오 스캇이 엑스맨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저스 월드 시리즈 표 리뷰 알아봤는데요. 다저스가 과연 토론토를 꺾고 월드 시리즈 2연패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이번 월드 시리즈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프리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프리뷰들의 내용과 좀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어요. 저희만의 색깔을 좀 더 입힌 프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월드 시리즈 기간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